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함께 할 거고요. 김영롱 앵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6년이 지나도 제 이름은 잘 발음을 못하네요. 네, 섭섭하네요. 진짜. 김영롱. 네. 왜 시작부터 이렇게 까칠하실까 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수 활성화 대책 그림의 떡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요? 난 왜 이 그림의 점이 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떡 좋잖아요. 이 네. 점이 되게 좋아. 아, 진짜 좋으세요? 그림의 떡, 왜 그림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네. 그러면 우리도 네. 우리라고 하면 사실 많은 중산층, 네. 그러니까 국가의 허리인 중산층들도 여기서 좀 뭔가 혜택을 얻어갈 게 있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중산층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깎아준다는데 왜요? 일찍 퇴근시켜준다는데. 일단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볼 화두를 바로 이걸 먼저 던져볼게요. 국가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0분 더 일 많이 하고 그게 논란이 컸죠. 네. 금요일에는 2시간 더 일찍 퇴근해라.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비가 진작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죠.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과 날 함께. 얼마나 네, 좋습니까? 좋잖아요. 네. 네, 뭐가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 뭐 설명을 해보려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말해보려고요. 느끼는 점이요? 점. 느끼는 점이요? 좋잖아요. 2시간 일찍 가고 금요일에 프라이데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네. 박수 치긴 순 여기까지. 부끄럽다. 딱 저는 여기까지. 네. 내용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팩트는 전달을 네네. 해드렸는데 그리고 문제점들을 제가 잘근잘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잘근잘근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느낀 점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가장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월, 화, 수, 목 30분 더 일을 하고 금요일에 2시간 일찍 보내주는 걸 장려한다. 네. 그리고 어제 밤에 이게 논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 잘하는 기업에게는 40만 원씩 1인당 지원한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긴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비판할 건 좀 뒤에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하게 한다고 하고 여행 주간이 원래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네. 그걸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네. 조금 더 늘리고요. 주간. 여기서 관광열차 같은 경우에 30%까지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숙박이나 교통 편의를 향상시켜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봄 여행 주간이 아니더라도 호텔과 콘도 같은 경우에 객실 요금을 10% 인하해 주면 그 업체에서 재산세 최대 30% 경감시켜주겠다. 이것도 이따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와. 네. 이거 우선 팩트만 우선 전달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는 8월부터 KTX나 XRT 고속철도를 예약할 때 25일 전에 예약을 하면 최대 50%까지 네. 그리고 15일 전에 예약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 이것도 4월 골프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네. 제가 뭐 이걸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게 말을 했는데 뭐 방금 표가 나갔나요? 네, 뭐 그냥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네, 안 표로 나갔어요. 이렇게 네. 만들어 놨는데요. 이 표 참고하시면 한 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 자, 저희가 일단 내용은 들어봤고요. 내용을 더 들을까요? 아니면 바로 세금과 관련해서도 잠깐 팩트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팩트 있어요. 네, 팩트 있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께서도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확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류비용 경감 대책인데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네.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짜낼 수 있는 것은 다 짜내서 내수 살려라가 제 그 주제입니다. 그쵸, 네네.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뜰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서 셀프 주유소 전환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먼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대출 확대 대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차 가구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전세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물량 50% 이상을 봄 가을 시절에 이사철 집중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으로 그리고 월세 대출 역시 월 한도를 30만 원, 40만 원 상향한다. 네네.
그 그림 보시면서 전세보금 반환 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 취급 기간을 확대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소득공제 강화 이건 예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30%에서 40%로 소득공제를 네. 높인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부담 경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등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혜를 보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단순히 한개 가구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해서 뭐 한개 그렇죠.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도 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네. 근데 김영롱 앵커가 아까 얘기할 때 계속 이거 할 얘기 있는, 이거 할 얘기 있는. 시작해 주세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일단 네.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때 선의를 받아들이자고. 요즘 선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선의로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자고요.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는 받아들이죠. 거죠. 예. 아니 저 있는 그대로 네, 받아들이면 맞아요. 좋아요. 금요일에 일찍 보내준다니까. 아 좋은데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효성이라고 하죠. 실효성 그렇죠. 네. 공무원분들은 이걸 짜신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공무원분들이죠. 공무원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렇지 못합니다. 음. 특히 이걸 최종 사인하신 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일 텐데 네. 저 같은 말단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제 이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1시간도 안 해서 비판 여론과 관련한 기사, 후속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네. 하나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0분 월화수목 30분 더 일하고 뭐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하면 뭐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 시간이 똑같으니까 네네. 크게 타격이 없을 테고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돈 많이 써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네네. 일본의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정시 퇴근도 요즘에 눈치 보고 하는 판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가려면 이제 요즘에 이걸 풍자하는 만화들도 얼마나 네네.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금요일에 2시간이나 일찍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있을 뿐더러 이러다가 월, 화, 수, 목, 야근 더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금요일 그러니까 위에서 금요일 일찍 보내라고 한다면 월, 화, 수, 목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더 야근시키고 금요일에 조금 더 일찍 보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30분씩 더 일시킨다고 했어요. 그니까요. 그 저기 뭐냐 회사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죠? 더 너무 지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저는 잘 알아요. 저도 저 회사 같은 다녔어요. 말단 회사원은 네. 이게 확 느낌이 빡 오거든요. 이게 다르죠. 달라요. 안 될 거라는 걸 네, 알고 있어요. 달라요. 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나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열이 받는 거죠. 직장 입장에서는. 그 얼마 전에 방영이 됐었던 공영방송의 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그 직원들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면서 정시 퇴근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게 어떤 현상으로 번지게 되냐면 일찍 출근합니다. 한 1시간, 2시간을 일찍 출근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해야 되니까. 퇴근은 해야 되니 학교에서 방과 후 그 수업이 없어지는 대신 영교시가 네, 시작되는 약간 그런 그런 것처럼. 느낌이네요. 뭐 이것도 그렇게 될 수가 네.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네. 감정이었고 네. 두 번째는 솔직히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들한테 돈 쓸 시간을 많이 줄게. 가족과 함께 가서 외식도 해. 과연 이게 될 거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돈이 없고 이게 객관적으로 지표들을 말씀드릴게요. 통화 유통 속도, 네. 통화 승수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네. 네. 단기 예금 자금에만 돈이 계속 고여 있고 네. 이게 전혀 굴려지질 않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난다고 돈을 쓸까? 정말로 이 문화가 정착이 돼서 금요일 날 2시간 일찍 한다고 해서 네. 그거 2박 3일로 맨날 해외 여행 다니고 외식 가고 그럴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화두로 좀 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호텔과 콘도의 숙박비를 또 내려준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10% 경감을 하게 될 경우 가격을 내린 호텔과 콘도에는 네. 30% 재산세. 정도의 세금을 네. 또 인하해 준다고 네. 했고요. 할 얘기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하면 좀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얘기하세요. 아 뭐 무슨 이따 계속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배경부터 이야기하려고요. 네. 아.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아 그러면 저부터 흥분을 해야겠네요. 예, 먼저 흥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배경 얘기할게요. 얘기해 주신 호텔 가격 인하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인 걸로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도 닦는다. 자, 호텔, 콘도, 객실 요금 10% 인하를 하면 재산세를 30%까지 감면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난 과거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효과를 봤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과거 2008년부터 2014년에 호텔 관광업종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게요. 당시에는 호텔업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가 넘으면 네. 넘으면.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가 넘으면 재산세 50%를 경감을 해줬는데 오, 네. 지금은 투숙객 비율에 상관없이 10%를 인하해주면 재산세 30%를 경감해준다는 네.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호텔 측에서 외국객 투숙 비율을 어쨌거나 높여야 되잖아요. 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내리면 돼요. 네. 그러면 30%를 경감해 준다고 하니까 호텔 측에서는 고객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 그 유인이 없는 거예요. 네. 10% 인하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이미 예약 사이트에서는 10% 이상 할인해 주는 곳들이 훨씬 많다는 엄청 거예요. 많다는 네. 거죠. 그렇죠.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할인을 했었고. 네. 근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10% 인하하면 네네. 재산세 경감시켜 준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고시 가격에서 10% 인하하는 것보다 그냥 개별 예약 사이트, 비교 사이트에서 네. 예약하는 게 네.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예약자들은 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고 네네. 그다음에 뭐 명목상으로 호텔 측에서는 고시 가격을 10% 인하하면 호텔 측에서도 손해 보는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약하는 사람들은 예약 사이트 어차피 이미 네, 싸게 거기로 올 예약을 테니까. 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느끼는 특혜도 적을 뿐더러 호텔 측에서는 재산세 네. 30%라는 경감 혜택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면서 그리고 호텔 가격이 인하되면서 나올 수 있는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네. 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 전화 연결을 좀 직접 해서 예.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짜낼 수 있는 것은 다 짜서 내수를 살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살린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게 내수가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불확실성 확대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를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뭐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좀 엇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또 한국을 둘러싼 경제 활동, 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ICT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기껏 그걸 따라가려고 하만이라는 걸 인수하는 삼성밖에 없을 정도로 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전 맨 처음 일부러 선의로 받아들여 보겠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이다. 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그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문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과연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주 큰 효과는 좀 없다고 봅니다. 저기 뭐 지금 대화하는 것 좀 약간 들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경기 회복을 하고 싶으면은 소비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번 계획이 이런 소비를 그 실효적인 차원에서 높일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좀 잘 평가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소득 소득 보존 제도를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이것도 역시 대화에서 나왔지만은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그냥 잡쓰기식으로 그냥 취합해서 그냥 내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가 있는 그 정책들을 좀 취합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뭐 4월, 5월 아니면은 하반기에 뭐 검토하겠다, 뭐 법 통과를 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하니까 그냥 진짜 좀 어떤 통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다 긁어와서 일단은 내보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대화하실 때도 좀,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대책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도 많은 잡정책들을 그냥 취합해서 낸 거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제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상당히 좋은 정책들도 있지만은 또 진짜 좀 의심이 가는 정책들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좀 말씀하셨고, 그랬지만은 또 보니까 골프 코스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10년 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아직까지도 그냥 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요거는 좀 의심이 드는 그런 그 정책들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대책들을 살펴보면은 뭐 금융위원회나 뭐 다양한 그 기관에서 연초 보고를 했던 연간 계획을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간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긁어 모았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먼저 그냥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 목표는 정확히 잡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소비가 왜 낮은가? 아까 대화하실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소득이 지금 낮다. 그 다음에 뭐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그 소득이 있어도 노후 생활을 걱정하기 때문에 쓰기보다는 저축을 한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저소득 소득 보존 제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요 금액을 본다면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근로 장려세제 기준 완화와 자녀 장려세제 기준 완화를 통해서 1,75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얘기하는데 요거는 GDP의 0.0001%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요게 방향이 맞는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게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재밌는 부분가 또 그 유통 구조 어떤 그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조치를 본다면은 아주 작은 정책들이에요. 뭐 계란, 꽁치, 새우젓. 이런 것만 가지고 진짜 그냥 가격을 내려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의문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내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 그리고 가계부채 경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소득 증대도 많이 부족하고 고용의 안정에 대한 그 대책도 좀 부족하고 일단 가계부채 경감을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도 뭐 GDP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참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예. 그 들으셨어요? 네, 뭐요? 잡정책. 잡정책. 네.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내오는 것이 그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데 문제는 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고 노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끝맺음을 못하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백화점 전시하듯이 네. 잡정책 또 이렇게 표현을 이 하시는 와중에 거죠. 또 골프 예, 사진 가면 골프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골프장과 크루즈 그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골프 이야기는요 언제부터 나왔냐면 IMF 바로 직후부터 네. 골프장이 골프가 고급 스포츠라고 귀급 해서 스포츠라고. 예, 네. 귀족 스포츠라서 일반 대중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확 낮춰가지고 대중 스포츠로 만들자고 네. 그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걸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 골프 이게 치는 게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쓸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 동시에 또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자 감세라든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참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저렇게 골프장 규제를 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대중골프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도 수요가 왜냐면 이것도 스포츠니까 네. 사실 뭐 상황이 어렵고 그런 거지 골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스포츠니까 이제 대중 골프장 쪽으로 많이 수요가 이동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대중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예전부터 한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가 부자 감세라는 논란 때문에 폐지가 됐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들고 나왔던 것이 그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전통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해 주겠다. 뭐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 부채의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올해 말까지 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관련돼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네.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성을 갖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체계를 개편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진료비 총액이 만약에 15,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네. 15,000원 이하일 경우에 15,000원 정액을 부담하지만 이게 초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서 부담이 급증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비가 16,000원이면은 4,8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증하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네. 짚고 여기서 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노인 외래 진료비를 아예 정액화해버리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더 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한계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부채 경감을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런 비용이 1,700억 원, 그러니까 GDP의 0.0001%밖에 안 된다. 이것으로 과연 진짜 서민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그분들이 0.0001%의 나의 돈이 늘었으니 이것을 소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거 지금 난 그래도 당장 빚 갚을 것이 더 많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세요. 네.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가가 높아지고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쓸 돈을 조금 줄여줄게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따 결론직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잡정책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돈을 더 쓰라는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덜 쓰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쪽이 지금 시급한 거지 돈을 우리가 덜 쓰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소득을 늘려주고 네.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정책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는 대표가 누굽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네. 거기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기에 이게 뭐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정부에서 내놨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각각의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결론을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영롱 앵커 먼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결론직설 통장에 돈을 넣어줘도 안 쓸 판에라고 해봤습니다. 네. 돈이 있든 없든 지금 그냥 갖고 있어요. 안 쓰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 내야 되지, 상환해야 되지,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 이거를 종류별로 이렇게 따로 묶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가계부담 경감 대책이 훨씬 적고요. 네. 내수 활성화, 그러니까 돈을 더 써라라고 하는 쪽이 대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갖고 있는 부담을 줄여드릴게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건데 이번에는 현실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드릴 말씀이 진짜 많았고 결론도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아주 그러니까 백지처럼 그러니까 하얀 상태에서 그냥 말씀드릴 때 금요일 날 과연 4시에 퇴근하라고쇼? 로 결론 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과연 현실화가 있는 대책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속 시원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